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다시 H 크리에이터 라운지에 왔고요. 사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이긴 합니다. 투싼 하이브리드고요. 트림도 사실은 같아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컬러만 지난번에는 타이탄 그레이였었는데 오늘은 크림슨 레드입니다. 오늘은 이 실내에서 보여드리는 김에 차에 드리워진 선을 좀 더 잘 보여드리려고 조명을 좀 가까이 비춰서 보여드릴게요. 아반떼에서도 봤었던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치 종이 비행기 접은 것처럼 정말 판금을 아주 현란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의 그런 근육질적인 그런 면모를 드러내는 장식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싼이 이번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길이가 무려 15cm나 길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차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준중형 SUV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을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또 색깔을 쓴 것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많은 하이그로시나 많은 크롬 장식들은 그냥 눈을 좀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그런 차일수록 가만 보면은 오래 두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지나친 화려함 때문에. 근데 이 투싼도 사실 투싼도 보면은 화려한 건 있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이런 루프 레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도어 몰딩, 윈도우 몰딩도 보면은 위에는 크롬이고 아래는 물론 매트하게 썼지만 필라들은 다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눈이 한 군데에 멈춰가지고 좀 감상하고 싶다, 멈춰 있기보다는 자꾸 다른 옆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은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디자인 얘기니까 디자인은 워낙에 또 개인 취향적인 부분이긴 해서 지금 이제 공개된 지가 대략 뭐 한 보름 넘었죠. 지금까지는 혹평보다는 호평, 불호보다는 호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실물을 봤을 적에 그런 사진보다는 실물로 봤을 때, 모니터보다는 눈앞에 놓고 봤을 적에 질감이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옆에서 봤을 적에 드러나는 부분은 확실히 울룩불룩한 거예요. 보면은 특히 옆에서 봤을 적에는 단지 이런 뭐 캐릭터 라인을 집어넣은 것 뿐만이 아니라 밑에를 보면 더 극단적인데 뭐 여기를 아주 그냥 후벼 파놨죠. 이런 사이드 미러까지도 보면 그냥 지금 민자가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라인을 또 집어넣어 놨어요. 옆에서 봤을 적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확실히 여기 같아요. 저는 물론 화려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외건들이 이 뒷45 쪽에서 바라봤을 적에 시선이 고정이 되는데 얘는 SUV인데도 여기가 거의 약간 좀 이 뒤로 처지는 요것 때문에, 물론 지금 SUV처럼 그냥 툭 떨어지는 SUV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살짝은 뒤를 그냥 박스처럼 깎은 게 아니라 뒤를 좀 눕혔잖아요. 어슷썰게 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 장식 때문에 이 부분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더 차가 날렵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거기와 맞물려서 또 떨어지는 이 테일 램프, 전에 그 베뉴에서 선보였었던 그 방식인데 앞에 파라메트릭 듀얼 디자인의 헤드램프와 맞물려 가지고 테일 램프도 이런 요소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3세대까지 투싼과 4세대 투싼은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이런 밑에 보면은 디퓨저까지는 아니지만 디퓨저 요소죠. 이런 것도 넣어놔서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리고 여기도 범퍼에 들어간 이 패턴도 디자인의 뭐 구석구석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죠.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이제 현대 엠블렘이 아예 여기에 매립이 돼 버렸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입체적인 엠블렘이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앞에 그 파라메트릭 듀얼 디자인과 맞물려서 뭔가 감춰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댓글 보니까 이거를 아반떼에도 집어넣었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바뀔 수도 있겠죠, 페이스리프트 때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실수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싼 트렁크를 열 때 열어보면 이 열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리다고 최근에 만났었던 SUV 중에, 현대기아 SUV 중에 눈에 띄게 느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알려주신 게 이게 트렁크 열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살펴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보통 빠르기고요. 이걸 빠르게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빠르게로 바꿨는데 닫히는 속도를 한번 보시죠.
차이가 미미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터 소리에서 좀 빨라진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빠르기 아니면 빠르게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라서 바로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DRL이 들어갔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안개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안개등 아니고 이게 이제 램프입니다. 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켜진 게 차폭등하고 하향등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상향등까지 켜면, 지금 이게 상향등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사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보이시는 소화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가장 낮은 거였고, 중간, 1단계, 가장 높게 했을 때입니다. 대략 뭐 한 20cm 정도 조사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지난번에 투싼 트렁크를 보여드릴 적에 누워도 보고 앉아도 보고 했었는데, 정확한 치수를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줄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더 밝은 곳에서 찍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싼은 그리고 편하게 레버를 이용해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지금은 가장 세워진 거고, 이만큼이나 조절이 돼서 상당한 각도입니다. 15에서 1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어보면 살짝 경사는 있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132, 가로가 132고요. 세로는 이거 엄청 기네 진짜. 줄자가 지금 150까지 있는 줄자인데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모자랍니다. 대략 한 157 정도 되겠는데요,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플라스틱 부분 빼고, 그리고 시트, 2열 시트는 완전 탑까지, 끝까지 했을 적에 한 157, 16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32에 157. 지난번에 누웠을 적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웠었는데 어떻게 누운 거지? 뭐 누워보면 썬루프 큰 게 하늘 쳐다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죠. 제 키는 178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산타페하고 비교해서도 보여드렸었죠. 근데 얘가 산타페보다 이 전고가 낮기 때문에 사람이 앉았을 경우에는 머리가, 산타페는 거의 고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는데 이 투싼은 약간 꺾이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대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줄자가 이게 150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대중으로 한 170 정도 나오겠는데요. 지금 좀 휘었는데, 호잇! 17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얘도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뭐 동호회에서는 하이브리드는 거의 풀플랫은 아니고 이런 경사가 생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으셔서 저도 좀 눈여겨보려고 왔고, 기준점을 저기 반대쪽에 있는 암레스트로 잡을게요. 문고리 쪽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암레스트 자체도 좀 경사가 져 있거든요. 소폭 경사가 져 있고 거의 풀플랫에 가깝다 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건 좀 이따가 각도기를 저희가 준비를 또 했으니까 각도기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있을 투싼 가솔린과의 시트고 비교를 위해서 재는 겁니다. 바닥에서 쟀을 때 51cm,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51cm예요. 투싼 인테리어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눈에 띄는 변화는 확실히 계기판, 이 처마가 없는 계기판이죠. 이거 난반사 잡으려고 특수 필름도 입히고
패널도 좋은 거 썼다고 하죠. 그리고 얘 계기판하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같은 사이즈입니다. 듀얼 콕핏 디자인의 인테리어는 조수석이든 운전자든 감싸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좀 더 아늑한, 차가 나를 좀 보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하지만 이 계기판보다 센터 디스플레이가 좀 낮아서 이걸 쳐다볼 적에는 시선 이동이 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도 바뀌고요. 근데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라서 에코, 스포츠, 스마트만 있고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모드 간 전환 신속하고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표시, 뭐 트립 컴퓨터, 내비게이션은 지도가 뜨는 건 아니고 콤파스만 뜹니다. 나침반. 그리고 여기는 타이어 공기압, 냉각선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니까 에너지 흐름도도 보여주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가 차 있죠. 계기판도 그렇고 이 운전대는 소나타에서도 봤었고 아반떼에서도 봤었고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거의 같죠. 뭐 새로 적용된 이 현대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 좋습니다. 그리고 잡는 것도 엄지손가락 거리도 좋고, 그리고 이 버튼 괜찮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기어 노브가 버튼식으로 해도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많이 자유로워졌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됐고, 또 여기에도, 여긴 좋은 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하면서도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에는 USB 포트나 12V C가잭, 이건 그러니까 MP3나 메모리, 뭐 영상 그런 것들 담는 데 쓰는 거고요. 여기 이제 충전을 위한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버튼들은 모아놨는데 여기는 지금 하이그로시 통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손가락이 많이 닿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지문이 들어온 게 눈에 띄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볼륨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전부 다 하이그로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패널에는 상대적으로 지문이 덜 묻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메뉴도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디올뉴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뭐 2주 전에 주행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난번에는 직선에서 얼마나 이 230마력 최고 출력 내는 엔진과 모터가 쾌한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좀 중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좀 핸들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라서 뭐 시동 걸어도 똑같아요. 시동 걸린 그래도 뭐 이런 하이패스 소리라든지 이런 멜로디 때문에 알기는 쉽네요. 그리고 지금 이 띵띵 소리는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확실히 이 AVAS 사운드가 후진할 때는 들어가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되게 좋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니까 더 좋네요. 이 밝기가 참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1.6L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이제 모터와 배터리가 더해져 갖고 최고 출력은 230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한 27kg 포스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라서 처음에 주행 시작하면 바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예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가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이 지난번에는 제가 그 통합형 부스트 기능이 들어갔다고 그 카탈로그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약간 뭐 우리 익히 뭐 전기차에서는 골프카트처럼 회생 제동이 세게 걸리잖아요. 액셀러레이터에서 발 떼면은 바로 그냥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얘는 회생 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제동력을 보여줘요.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뗀다 한들 감속되는 게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담력이 올라오는 게 초반에 팍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뭐랄까 초반 담력이 세다고 받아들일 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수록,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걸 다시 이제 회수해 가지고서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그런 것과 연관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고,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2차 사이즈보다 좀 작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차 움직임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건 없어요. 지금 일부러 좀 속도를 약간은 덜 줄이면서 주행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느꼈었던 그런 뭐 롱코너에서 그냥 차가 이렇게 스트레치 돼 가지고서는 쫙 뻗어 나갈 때 그 짱짱한 느낌보다는 오늘은 이런
요리조리 피할 때 아니면 이런 턱을 넘을 때도 대각으로도 넘어보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차는 탄탄하게 있습니다. 탄탄하면서 무겁게 떨어져요. 그건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2열 시승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익히 요즘 현대에서 내놓은 특히나 N3 플랫폼으로 갈아탄 신형 SUV들 중에 하이브리드 차들이 보여주는 그 움직임과 거의 같습니다. 턱을 넘었을 적에 떨어지는 느낌이 쑥 해가지고 꿀꺽 먹긴 먹는데 그 충격을 지금도 보시면 팍 잡는 게 있어요. 그냥 확 삼켜버려가지고 우물우물 씹고서 넘기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제가 의인화해서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 차는 단단해 라고 받아들일 분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뭐 투싼 같은 경우는 패밀리 SUV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막 내몰아칠 차는 아니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꼬부랑 산길에서는. 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투싼, 디올뉴 투싼 하이브리드의 2열 시승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1열에서만 운전하면서 보여드렸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중에 하이브리드, 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하체가 좀 단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터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그리고 또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 디올뉴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에 투싼 가솔린을 타보고 나서 정확한 비교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탄탄합니다. 근데 이게 뻑뻑한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뻑뻑하면 굉장히 안 좋은 하체 느낌이어가지고 탑승자가 항상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트 각도를 리클라이닝 각도가 엄청 넓어서 지금 뭐 이 정도면 진짜 누울 수 있는 수준이에요. 반은 눕는 느낌이고, 제 포지션에 맞춰 볼게요. 지금 조수석은 상당히 여유롭게 앉는 포지션에 맞춰뒀는데도 불구하고 뭐 레그룸은 말할 것도 없이 넓습니다. 네, 1열보다는 확실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나 진동이 좀 더 전달되는 게 있어요. 특히 이런 지금 턱 넘을 때 느낌. 근데 주행하면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게 스트레스가 있게끔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이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는 지금 18인치 휠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 얘가 지금 19인치까지 낄 수가 있거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근데 하이브리드는 17, 18 중에 고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인스피레이션 트림은 18인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내로 들어오는 진동 소음, 특히나 정체했을 적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조용하고요. 또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집에서 채광성을 높이는 통창처럼 위에 뻥 뚫린 유리가 상당히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추천하는 그런 옵션이고, 그리고 옆에도 지금 얘가 이번 4세대로 풀체인지 하면서 엄청 차 사이즈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2열 도어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채광성이 옆에도 좋아요. 시야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1열 헤드레스트도 이런 약간 삼각형이어서 지금 시야는 진짜 거칠 데가 없네요. 살짝 근데 어떤 때 이런 좌우 움직임, 이른바 그런 롤링이 발생하냐면 이런 저속에서 이런 모퉁이 돌아 나갈 때, 지금 이제 남산 소울길을 좀 달려볼 텐데, 네, 2열 창문도 1열과 마찬가지로 두께는 뭐 얇은 그런 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흡차함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거거든요. 얘가 아무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모터와 엔진이 수시로 개입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은, 위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연출을 했었는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특히나 2열 승객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좀 울컥된다거나 아니면은 일관된 움직임이 아닌 모습을 연출할지였었거든요. 좀 볼게요. 얘가 그리고 초반 토크가 워낙에 좋아서 그 모터 개입하는 것도 시원하고 즉각적이어가지고, 이게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살짝 준 전기차처럼 이렇게 좀 등에 힘이 빡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2열 승객은 그거보단 좀 더 느릿하게 느슨하게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얘가 그 230마력이잖아요, 최고 출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로운 그런 SUV의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 턱 넘을 때 보니까 네. 이건 전에 어떤 만났었던 코나 하이브리드도 그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도 그랬고 일관된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부 이 N3 플랫폼 쓴 현대기아 차들은 배터리를 2열 시트 밑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무게중심도 가운데로 좀 더 몰렸고, 또 늘어난 무게도 N3 플랫폼 자체가 저중심 설계가 돼 있는데 배터리가 밑에 깔리면서 좀 더 늘어난 무게와 하중도 더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일관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턱을 넘을 때 보면 떡 떨어질 적에 스프링이 늘어난 거를 댐퍼가 이제 잡아주잖아요. 잡을 때 자연스럽게 좀 주르륵 흘리면서 디용디용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쿡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근데 하이브리드 SUV들의 공통된 모습이었는데 이 디올뉴 투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흘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 뻑뻑한 느낌은 아니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주신 게 이 하이브리드랑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승차감을 비교를 하면 어떻냐고 하셨는데, 얘가 더 탄탄한 쪽인 건, 가장 탄탄한 건 이 투싼 하이브리드고요. 네.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단단한 수준이었는데 걔는 이거보단 좀 더 풀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승차감적인 부분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그거보다는 뭐 좋게 말하면 좀 더 스포티한 주행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중형 SUV보다는 좀 더 그래도 충격이나 진동이 실내로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2열을 앉아보니까 확실히 그 차이점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투싼 하이브리드가 더 경쾌하고 가볍게 튀어나가는 맛은 좋거든요. 아무래도 차 중량이라든지 뭐 사이즈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승차감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얘도 패밀리 SUV로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소렌토 SUV는 뭐 아예 그냥 2열 승객을 이렇게 룸미러로 자꾸 쳐다보지 않으면서 달려도 될 정도지만, 투싼 하이브리드는 가끔 이렇게 턱 넘을 때라든지 아니면 속도 확 줄였다가 갈 때는 쳐다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큰 속도 방지 턱을 일부러 넘어보는데요, 도심에서. 확실히 근데 도심 주행을 하는 게 이 하이브리드 차는 큰 장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의 이런 개입 때문에, 신속한 개입 때문에 몸놀림도 가볍게 느껴지고, 지금 대략 연비는 막 달려도 12.6이에요 시야가 2열 시야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열 시야는 뭐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윈드실드는 많이 누웠습니다만 시트 포지션이 되게 이상적인 시트 포지션으로 저는 지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뭐 허벅지 받침, 그리고 시트의 높이, 이런 모든 것이 되게 조화로워 갖고 상당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거리 파악, 차 폭 파악, 이런 부분에서 모두 편합니다. 디올뉴 투싼은 소재 개선이 엄청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부드러운 소재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만져보면은 아예 그냥 가연성 플라스틱 있죠? 그 플라스틱을 사용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이 눈높이에서는 많지 않아서 차를 탈 적에 내가 어떤 저가형 그런 뭐 SUV를 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데 일조합니다. 6단 자동 변속기는 아주 똑똑한 변속기는 아닙니다. 그냥 6단 자동 변속기예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돌릴 적에 어떤 그 전기 모터의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올뉴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2차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